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책추남 스쿨의 오늘 셀프 코칭의 책은 해결 중심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Coaching Plain and Simple 이라고 돼 있고 Solution Focused Brief Coaching Essentials 라고 돼 있네요. 이 책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김인수 박사님의 책 그 기반으로 한 그 해결 중심 코칭에 관한 책이고요. 굉장히 짧지만 핵심을 아주 잘 내용 정리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코칭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briefly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페터 스자보라는 분이고요. 전문 코치며 특히 경영인 대상의 단기 코칭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가장 큰 코칭 교육기관인 솔루션 서퍼스의 설립자이며 여러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 코치를 훈련하였다. 김인수 박사님과 함께 해결 중심 단기 코칭을 저술하였다. 이 책도 좀 절판된 것 같은데 아직 다시 재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코칭이란 책도 있고 다니엘 마이어는 솔루션 서퍼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경영 파트너이며 코칭 교육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책 전체는 아주 단기 중심 해결 중심 코칭을 쉽고 아주 짧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들은 앞에 그 서문들은 코칭이란 무엇인가, 단기 코칭의 유용한 가정들,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대화의 요소, 코칭 시작 이전의 접촉, 코칭에 대한 동의 도달하기, 원하는 미래 발견하기, 자원과 선행된 해결책을 발견하기, 진전의 단서를 정의하기, 세션 종결하기, 첫 코칭 이후 세션, 관리직을 위한 단기 코칭 사례, 기술을 넘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답. 이게 굉장히 챕터는 많이 나눠져 있는데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이니까 코칭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스스로 내 삶의 변화를 스스로 셀프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면 고객 맞춤형의 변화를 지원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칭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적인 코치는 점점 더 자신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든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지고 코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때 코칭은 성공적인 것이다. 그래, 우리는 코칭이란 중요한 사람을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코치란 손님을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마부, 코치맨을 뜻하는 말이다. 이 코치란 단어가 원래 그 마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 이 단기 해결 코칭은 1회로 끝나는 적도 있고 3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코칭 기법이어서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공이 굉장히 있어야겠죠. 그만큼 코치에게. 그리고 코칭 교육을 제가 또 국제 코칭 자격 교육을 이제 이수를 다 마쳐서 사실 저는 코칭을 따로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대학원 있을 때 그 교육대학원에서 기업교육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2003년 정도 했네요. 그때 저희 코칭 레포트를 내면서 한국에 막 코칭이 정착될 때 그때 멘토링, 컨설팅, 코칭을 비교하는 그 레포트를 내면서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네? 라고 해서 그럼 난 굳이 안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제가 수업을 들어보면서 야, 이거 정말 누구나 교양 수준으로 전부 스스로를 위해서 남한테 무슨 코치가 되지 않더라도 교양 수준으로 하기에는 참 좋은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정말 많은 코칭이 하나의 유행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브레인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서 정리해 놓은 교재가 너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은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가지 변화의 방법들의 정수들을 잘 정리해 놓은 하나의 그런 컨텐츠적 측면에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어떤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코치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셀프 코칭하는 셀프 코치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코치에게 온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부서 책임자가 직장의 스트레스에 대해 호소하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으며 자주 피곤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코치는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할 것이다. 이들 문제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우리의 단기 코칭 경험에 따르면 이와는 다른 과정을 따를 때 훨씬 쉽게 클라이언트가 지속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 질문과 개입을 활용해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해결책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코칭 세션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완전히 간과된 것들, 즉 클라이언트의 목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 이전의 성공적 경험 등을 좀 더 많이 발견하는 데 사용한다. 해결책은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단기 코칭의 과정이다. 저번 책 소개해드렸을 때 이 얘기 말씀드렸죠. 아주 파격적입니다. 해결책은 문제와 관련이 없다라는 게 가정입니다. 좀 더 선동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제가 생겨난 이유와 해결책은 상관이 없다. 아주 멋진 가정이죠. 제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무의식의 법칙을 이해해서입니다. 이 무의식의 법칙에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의 법칙 말씀드렸죠. 행운사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표로 뭐라 그럴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커지고 증폭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우리의 의식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그게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숙고해 볼 만한 지혜로운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역시 요걸 읽어드린 것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파악이 안 되셔서 이 책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책들도 제가 한 7번은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소장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 시각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전체 맥락과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봐야 정확하게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에고 모드 상태 해결 방식은 내가 에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의식 레벨을 전환시키는 것.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미우놀이에서 백조로 게임 체인저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웅의 여정이라고 조세 캠벨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하려면 변화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본연의 모습 그 상태로 가는 것에서 시작의 법칙을 적용해서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 변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가 저를 점호점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야 된다. 세 번째 변화는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시스템 속에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 맞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책추남 스쿨에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들으시는 시스템 계속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카페에 오시면 1학년, 2학년이 되면은 정모에 오시면 되고 정모에서 또 함께 나누는 시스템. 3학년이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북살롱의 시스템. 그리고 4학년은 코칭을 직접 내가 받는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마스터 마인드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을 한 게 이제 세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변화의 과정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이 틈입의 시공간, 명상이나 기도나 자연에서의 묵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틈입의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이렇게 스며 나오는 그 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혹은 다른 무엇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코칭 모델과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단기 코칭은 주로 해결에 대한 인식을 만들기 위해 작업한다는 점이다. 단기 코칭의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문제 차원의 탐색으로부터 해결 차원의 탐색으로 전환하도록 이끈다. 단 하나의 질문, 원하는 미래 해결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런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단기 해결 중심의 코칭에서 유래된 기적 질문이죠.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혹은 다음날 기적이 일어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나만 그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도대체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난 그걸 어떻게 느낄까?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제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기법이죠. Miracle Question, Miracle Acting. 기적 질문을 던지고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까를 연기하시면 됩니다. 삶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장기 공연인 거니까 우리가 이 아바타라는 이번 배역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기왕 사는 거. 제가 연극을 배운 이유도 인생이라는 연극 분야에서 가능한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배운 것처럼 미라클 퀘션과 미라클 액팅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초가 되는 문제 상황을 알 필요가 없다. 대단하죠? 우리는 간단한 목표 지향적 질문으로 새로운 현실, 즉 좀 더 견딜만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새로운 대안과 선택에 완전히 열려있는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정말 너무 좋은 이 가정 1위 문제와 해결 방식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해결책 그래서 해결책 구축은 문제 해결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내용이 야역이 된 거고요. 일단 코칭의 세 가지 또 일본 코치가 정의한 얘기를 코칭의 세 가지 가정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억하기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얘기는 더 비슷하게 하네요. 클라이언트는 이미 해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코칭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효과가 없다면 그만둬라. 효과가 있다면 더 해라.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와닿은 부분만 탁탁 이렇게 가져가니까 여러분 정말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소장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는 가정입니다. 알지 못하면 유용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단기 코치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고 원인에 대한 가정이나 결핍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으며 실제로 대화 내용 부분밖에 머무르며 동시에 클라이언트를 신뢰하며 단지 과정을 인도하는 것.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쉽지 않죠. 이게 하나의 무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존재로서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살면서 교육받은 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라라고 끊임없이 교육받고 해결받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심플하지만 difficult하죠.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종종 코치가 알지 못함의 예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광범위하고 사실에 입각한 지식을 수집하는 오늘날의 경향과는 반대로 알지 못함은 중요한 코칭 능력이다. 우리는 사전의 가정이나 선입견 없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이는 우리에게 궁정 어릿광대의 자유와 같은 것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틀에 박히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인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맡긴다. 알지 못함의 반대는 확실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확실함을 얻고 싶어하며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발견하고 싶어하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진술을 좋은 생각과 잘 조사된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고 싶어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해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의 구성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일 뿐이다. 우리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알지 못함의 기술은 코치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즉 유용한 코칭 과정을 만들어내고 도움이 되는 질문을 제기하며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을 경청하고 자원지향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즉 우리 코칭 동료가 말했듯 기적을 방해하지 않는 것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시자인 김인수 박사님의 남편이죠. 스티브 드 쉐이저가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실제로 이해할 길은 없다. 거기에는 좀 더 유용하거나 다소 그렇지 못한 오해만 있을 뿐이다. 그거는 왜냐면 언어로서 이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성서의 비유로는 사람들이 신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러서 그 작업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얘기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중요한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나 초점을 원하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확장하게 되는데 반해 단기 해결 중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화한 시간이 보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 밤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세션에서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알아차리기 시작할까요? 또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앞으로 원하는 일 중 아주 작은 것이라도 최근에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내용들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코칭에 대한 팁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방금 얘기한 질문들을 했는데 이거 도구 상자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종교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이 충분히 좋아져서 코칭 관계를 종결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션을 마칠 때까지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상황이 충분히 좋아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스스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작은 신호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질문은 그 대신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좀 더 큰 것의 시작점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방을 나간 후에 당신이 이미 목표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또 기적 질문에 대해서 또 나오네요. 분명히 함께 나눌 가치가 있죠. 한밤중에 당신이 깊이 잠든 동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발상은 클라이언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식의 회의적인 태도에서 확실히 벗어나도록 해준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적은 어떤 일을 좀 더 해야 한다거나 힘들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초대하는 것이다. 즉, 다리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단지 즐기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 선물을 섬세하게 포장하는 것은 회의적인 클라이언트에게조차 기적 질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잠시 멈춤. 정중한 태도로 클라이언트가 다리를 건널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적의 효력이 나타나게 한다. 특히 기적이 일어날 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요한 침묵은 코칭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로 코칭 비용을 받은 것이다. 그래야만 고객이 지불한 비용이 헛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코치가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클라이언트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고요함과 침묵은 고객의 신성한 숙고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든. 쉽게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코치가 기적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맞는 기적을 구성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가능한 기적이 코칭 세션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빨리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상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 즉, 단기 중심 해결 코칭은 우리의 상상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준다고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더 큰 놀라움을 안겨준다. 기적은 클라이언트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이는 기적 질문에서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변화하도록 초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고는 기적을 발견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우리는 몇 겹으로 쌓인 선물의 포장을 풀어나왔으므로 실제적인 내용에 집중해야 할 때다. 고객에게 기적 질문이라는 선물은 자신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과 현재 보이는 모든 장애물 너머에 놓여 있는 원하는 미래를 발견하는 과정일 수 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어떻게 발견하기 시작할까요? 흔히 첫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은 모르겠어요라는 것이다. 코치가 등을 기대고 앉아 클라이언트에게 생각을 할 시간을 좀 주면 보통은 기적이 일어난 다음날 아침에 무엇이 달라질지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때로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겠지요 라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대답할 것이다. 어떤 것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어떤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그 대신에 무엇이 있겠는지 질문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점을 긍정적 행위의 형태로 설명하도록 돕는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날 아침이나 낮에는 그 밖에 또 무엇이 다를까요? 기적 질문에서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추가적 발견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하루 중 다양한 시점에 대해 질문하거나 집, 직장 등 여러 장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은 후에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몇몇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원하는 미래의 주요한 측면은 기적이 클라이언트의 실생활 행동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적 질문이 땅으로 내려와서 고객의 일상 현실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것이다. 대화의 초점은 클라이언트가 기적의 결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위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기적이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든 관계없이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극히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친구는 어떻게 알아차리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질문과 다른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에게서 무엇을 알아차리게 될지를 질문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행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들을 알 수 있게 한다. 상사, 가족, 배우자 등 누가 되었든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유용한 외부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구체화될수록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좋은 기회들을 좀 더 많이 갖게 된다. 때로는 실천가들은 비즈니스 관련 세팅에서 기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가능성도 또 이런 질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할까요? 질문의 언어 형태는 언제나 뭐뭐라고 가정해 봅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우리는 충분한 자원이 없어요. 혹은 먼저 상사의 변화가 필요해요 등 자신이 하려는 걸 방해하는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질문을 구성하는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은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되었든 이를 가능성으로 바꾼다. 그러면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나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혹은 상사가 어떻게든 변했다. 여러분은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방도는 없지요. 그냥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덧붙일 수도 있다. 질문의 끝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 중에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또는 그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코치의 목표는 클라이언트를 목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 자원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책들 꼭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셀프 코칭, 제가 조금 이 세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셀프 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팁을 드리기 위함이고 또 코칭 공부하는 분들께 이런 좋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서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입니다. 애벌레는 비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
여러분 에고 게임으로 죽으라고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됨으로써 나비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볼까요? 여러 가지 그 유용한 팁들이 너무나 이렇게 얇은 책에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김인수 박사님이 실제 이 워크숍 첫날 마지막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제안하는 과제라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어느 날 하루가 끝나갈 즈음 이 실험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수 박사는 참가자들에게 워크숍이 열리는 강의실 문에 보이지 않는 기적의 샤워기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적 샤워의 효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일 아침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적이 일어난 척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든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과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무엇이 다른지만 관찰하세요. 내일 아침에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다음날 참가자들이 왔을 때 김인수 박사는 2명씩 짝을 지어 앉게 하고는 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했다. 무엇을 보고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알아차렸을 것 같은지, 언제나 그런 것처럼 과제하는 것을 잊었다고 미안해하며 고백하는 몇몇 참가자들이 있다. 그럴 때 김인수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과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과제를 했다면 어떤 것을 알아차렸을 것인지 상대방에게 말하면 돼요. 네, 재밌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책추남에서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작은 신호를 인식해야 하며 새싹을 돌보듯 이러한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게 세도나 메서드에도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서 일어난 게인, 얻은 것들을 작은 그 스몰 윈스나 게인들을 다 적어보라고 반드시 권하는 이유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은 기다려라. 알지 못함의 자세로라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이거 나온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네요. 기다려라 이렇게 나와요. 클라이언트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 의자에 등을 대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안다고 가정하면 제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모르겠다 하면 등을 대고 그냥 떠오를 때까지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 안다고 가정하면 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또 의자에 대고 등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유감입니다. 저는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했답니다. 최소한 잠깐 동안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지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 끊임없이 좋은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클라이언트가 더 나빠졌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상황이 특히 심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심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질문이죠. 단기 코칭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즉 어떤 문제도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움이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의미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다.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어떤 영적 지도자의 격언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실제로 끊임없이 단순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들을 해간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결점 대신에 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 없는 것 대신에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에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라. 장애물 너머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발견하라. 종교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 이런 또 좋은 팁들이 있습니다. 코칭 대화에서 코칭의 기여는 평범할 정도로 단순하다. 지속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탐색하라. 이것도 SE라는 Somatic Experience에서도 끊임없이 리소스에 접촉하게 합니다. 문제를 보게 하고 리소스에 가서 다시 이거를 스윙한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나?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펜듈럼이라고 얘기를 했던가. 어쨌든 기존 자원을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표현했던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와 결핍된 부분에 고착되어 있다면 고객의 어깨를 톡톡 치며 격려하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관점을 좀 더 유용한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자, 또 재밌는 실험을 또 주사위 굴리기 실험, 제가 또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이는 클라이언트의 숨겨진 자원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코치를 위한 가장 실험이라는 것이다. Pretending Experiment이네요. 다음 코칭 세션이 있기 전에 2개의 주사위를 굴려보아라. 첫 번째 주사위의 숫자는 세션 시작 이후 몇 분이 지나서 실험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주사위 2개의 숫자를 더한 수는 실험을 몇 분 동안 계속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실제로 완전히 믿는 것처럼 행동하기 바란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이라는 표현으로 단기 코칭에서는 합니다. 그 용어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세션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져왔다. 덧붙이거나 변화되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과업은 단지 기존에 있는 자원과 해결책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제 표현으로는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끊임없이 코치 2에 이를 셀프 게임 존으로 초대하고 셀프 게임 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진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션 이후에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실험하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 책들 참 뭐라고 할까요? 참 훌륭합니다. 진짜 아주 훌륭한 책이고, 더군다나 얇기까지 하고 아주 정수를 너무 잘 모아놨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셀프 코칭 하는데, 그리고 또 코치 분들께서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방식을, 요새는 코칭에도 많이 이게 통합이 되어 들어갔더라고요. 코치란 이름으로 요새.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책으로, 우리 북코칭의 책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저는 제가 꿈꾸는 저희 책추남 스쿨이 여러분께 정말 좋은 코치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칭을 정말 애벌레에서 나비로,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가는 이 영웅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에고 게이머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가는 그 여정을 도와주는 좋은 코치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칭이 좋은 학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물질적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책추남 스쿨에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만나야 될 인연의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영웅의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여러분께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함께 꿈꿨으면 하는 것은, 그러나 이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해가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배움의 장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책추남 북코칭 셀프 코칭 해결 중심 코칭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